자, 이어서 교재 77페이지에 있는 두음 법칙. 자, 이 두음 법칙 관련해서 이 두음 법칙은 표기 문제로서 언급이 돼요. 무슨 문제? 표기. 두음 법칙은 주로 표기고, 주로 두음 법칙은 어디서 주로 적용되냐면 한자어에서 적용된다. 주로 적용된다. 주로 적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두음 법칙이라는 게 두음은 뭐냐면 서로 두음이라는 것은 어두 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 초성. 말의 첫머리. 여기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고, 이게 있다 그러면 이음절이죠. 하나, 둘. 그럴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두 초성이야. 알겠지? 이것도 초성이고 이것도 초성이지만 말의 첫머리. 알겠지? 그것을 어두 초성. 여기에 특정 자음이 왔을 때 그 특정 자음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을 두음 법칙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한번 얘기했죠. 여자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치? 여자가 되고요. 노인이 있으면 노인이 되고,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음 법칙, 따라서 두음 법칙을 적용한 채로 적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표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러한 두음 법칙은 주로 어디서 적용된다? 한자어에서 적용된다. 자, 이건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두음 법칙 그 자체를 묻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아까 좀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읽겠을 때 사이솔 현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뒷소리가 된소리 되는 경우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래서 사이솔 현상은 교체로 들어가지. 그런데 소리상 니은이 첨가될 때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래서 첨가도 들어가. 그래서 사이솔 현상은 음음 변도로 얘기하면 교체와 첨가에 다 해당된다. 됐습니까? 근데 두음 법칙은 뭐냐? 두음 법칙은 여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음운이 없어졌지. 니라는 음운이 없어졌잖아. 그렇지? 그 탈락이다. 노인이 된 것은 음운이 다른 걸로 교체됐지? 교체다. 그래서 두음 법칙은 뭐가 뭘로 이루어졌다? 탈락과 교체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어느 한 곳에 넣을 수 없다는 얘기야. 탈락도 되고 또 때에 따른 교체도 되는 것도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두음 법칙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실 때, 자, 이것이 표기 문제로서 맞춤법과 연결돼서 언급됐을 때, 했을 때 예외적으로 원래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여기 말 첫머리 어두 초성에 특정 자음이 왔을 때, 즉 니은이나 니을이 왔을 때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각각 적게 되는데, 즉 교체나 탈락을 통해 적게 되는데, 첫 음절이 아니라 어두 초성이 아닌 둘째 음절 여기 왔는데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7페이지의 옆에 날개단에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 있지? 그 내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맞춤법. 자, 맞춤법상에서 우리가 두음 법칙을 둘째 음절 이하에서 적용하는 경우, 둘째 음절 이하에서 적용하는 경우다. 자, 둘째 음절 이하에서 뭐 하는 경우다 같이? 적용하는 경우. 맞춤법상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것이 있죠. 뭐냐? 한자어 접두사. 접두사 가운데 한자어 접두사가 있어요. 이런 한자어 접두사 다음에 뒤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 독립적으로 다 쓸까요? 쓰일 수 있는 단어. 알겠죠? 또는 이거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 단독으로 쓸 수 있다.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단어. 알겠지? 단독 단어. 그냥 줄여서 단독 단어, 단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단어 나오면 단독으로 쓰일 때처럼 적는다. 이게 되겠죠. 대표적인 우리가 보면 뭐 이거죠.
열상실. 알겠죠? 신공열상실. 통합하기 때문에 문법과 이제 어문 규정을 주로 좀 약간 통합해서 수업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나중에 어문 규정의 수업을 줄일 수 있어서 알겠죠?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통합을 해야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어서 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동우 알겠습니까? 동우만 이렇게 불러서 미안한데 어찌됐든 신공. 요즘에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수업 안 받을 모양인데 안 나오나? 다른 수업만 듣나? 영준이 몸집이 비슷해서 영준이 이름도 가끔 불러고 했는데 안 나오네. 신공열상실. 시작. 신공열상실. 알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이 뭐냐? 우리가 새로운 신 한자야. 한자. 그 다음에 공은 빌공자. 빌공자. 열은 뭐? 열 있죠? 열. 열은 뭐가 나왔지? 뜨거울 열. 뜨거울 열자. 상자는 윗상자. 실자는 대체 이를 실자. 다 한자어지. 그 뒤에 뭐가 올 수 있으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성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성은 실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여성이 되지.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접두사가 붙다 할지라도 또 이것이 둘점절 이하로 왔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 어떻게 적어놓은 것이 신여성이라고 원칙을 적용해서 적는 것보다는 평소 때 단독으로 적을 때처럼 적어줘야 읽는 사람이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적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 때 어떻게 적어? 신여성이라고 적는다. 정의됐죠?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둘점절이 오였으니까 생각염자니까 원래 한자음이 염이야. 그래서 염불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염불이라고 할 때 이것을 단독으로 적을 때는 어떻게 적죠? 염불이라고 적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서 공염불, 헛된 염불 이렇게 해야 의미적으로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 그걸 말하는 거야. 열역학도 마찬가지지. 이것을 역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에 낫지? 역학이라고 적어 놓는 것이 알겠지? 역학. 평소에 우리가 단독으로 적을 때 역학이라고 적잖아. 단독으로 적을 때 역학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역학이라고 적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상노는 다 같이 상 플러스 뭐가 왔을 때 노인이 왔는데 이것도 역시 노인. 단독으로 적을 때 노인이죠.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상노인. 상노인을 적는 것이 맞춤법상 맞는 표기다. 이 원칙을 적용한 거야 지금. 둘점절 이하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적는 경우. 누구를 고려한 거야? 맞춤법은 누구를 고려한 것? 보는 사람, 읽는 사람이 잘 읽고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적어주는 거다. 알겠지? 쓰는 사람 입장이 아니야. 항상 읽는 사람 입장에서 위주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신라권이 있습니다. 신라권. 자,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단독으로 적을 때는 낙원으로 적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이 역시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다. 실낙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한자 접수사 다음에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다음에 독립적으로 쓰일 때처럼 적는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주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죠. 두 번째 조건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런 말도 같이 나오겠죠. 대체로 한자 다음에 얘기했죠. 받침 없는. 두 번째 주로 어디에 적용된다고 했지? 한자 어에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받침 없는 모음음절. 받침 없는 모음음절이나 그 다음에 무슨 받침으로 했을 때? 니은 받침. 니은 받침으로 끝난 말. 자, 이렇게 받침 없는 모음절이나 니은 받침으로 끝난 말이 있어 없어요? 있지? 이 뒤에. 자, 받침 없는 모음절이나 니은 받침으로 끝난 말 다음에 뒤에 한자음이 렬, 알겠지? 한자음이 렬. 렬인 한자음이 있고 또 한자 가운데 음이 률인 것이 있어. 알겠습니까? 각각 렬과 률이 둘점절 이하에 나왔지만 렬을 뭘로 적고 열로 적고 률을 뭘로 적는다?
율로 적는다. 그런 얘기야. 자, 앞에가 어떤 조건에서 받침 없는 모음절이나 니은 받침으로 끝난 말 다음에 음이 한자음이 렬이나 율인 경우는 각각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열과 율로 적는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응시가 있어. 자, 받침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원래 한자음이 율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응시 렬 이렇게 적어놓으면 발음할 때 상당히 힘들죠. 원래 한자는 한자 음대로 적는 게 표기의 원칙이야. 하지만 이렇게 적어놓으면 읽는 사람이 발음할 때 어렵지. 응시리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읽는 사람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적어준다. 그래서 응시율로 적는다. 이렇게 적어놔야 발음할 때 좋지. 응시율 시작. 응시율 읽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있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백분이 있어. 자, 무슨 받침 끝났죠? 니은 받침 끝났지. 니은 받침 끝난 다음에 율이 오게 되면 자칫 발음할 때 어떻게 돼? 백벌률 이렇게 돼버리지. 유마 현상에 의해서 니을이 영향을 줘서 니을 되면 백불률. 자, 발음할 때 상당히 힘들죠. 100번 양보해서 니은을 받아서 뒤에 니을이 니은 되더라도 발음할 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백분율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를 좀 생각을 해서 이것을 뭘로 바꾼다. 시작. 백분율로. 알겠죠? 백분율로 바꾸게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적는 것이 좀 더 읽는 사람을 하여금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두음 법칙에 있어서의 그 표기를 적용한 맞춤법의 이야기들이. 알겠지? 생각 잘하도 해. 이거들. 자,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합격률이 맞을까요? 합격률이 맞을까요? 위에 거 아래 것. 이거 위에 것이 맞습니까? 아래 것이 맞습니까? 이거는 위에 것이 맞아. 왜? 받침이 니은 받침이 아니잖아. 그럴 때는 그대로 원음대로 적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잘하도 어떤 것들 조건에서만 앞에가 받침 없는 모음절이나 니은 받침일 때만 각각 한자 음이 렬이나 율인 경우에 열과 율로 적는다. 이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참고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열이 아니라 시작. 서열 그러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 거기 다 해당된 거지. 시작. 선율 이렇게 되잖아. 또는 이게 아니라 선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되겠죠? 다 거기에 다 적용되는 경우다. 어떨 때만 받침이 없거나 니은 받침일 때만 거기에 해당된다. 됐습니까?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어차피 그 뒤로 가면 또 있어요. 여기는 좀 내가 옆에다 여러분들 같이 통합해서 써보려고 날개단 해놨지만 어문 규정 안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찾아보면 이것이 나오니까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알아두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됐죠? 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음 같은 경우가 있어. 이때 우리말을 고유해. 우리말이나 외래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고유해. 여기서는 우리말이 내가 말하는 우리말은 순우리말을 말하는 거니까 고유해. 고유어나 외래어가 왔을 때는 우리말 책에는 고유어도 있고 외래어도 있고 한자가 있잖아. 한자를 갖다가 따돌리는 건데 왜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독립적인 단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란이 있다든가 능이 있다든가 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란는 양. 시작. 란, 능, 양이다. 알겠죠? 란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뭐가 온다든가 다 같이 능이 온다든가 정리됐습니까? 능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량이 온다든가 됐죠? 이런 경우는 각각 한자입니다. 그럴 때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나눠로 적는다. 정리됐지? 뭐로 적어? 나눠로 적는다든가 그 다음에 뭘로 적을 수 있다 다 같이? 능으로 적는다든가 그 다음에 양으로 적는다. 됐죠? 한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다. 한자야 이 란이 한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란. 갑자기 난자가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자, 많이 썼는데. 능자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언더풋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능 있지? 한자야, 한자. 양도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한자와 관련돼서 양. 알겠지? 전부 다 뭐와 관련돼서 같이 한자와 관련된 것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왔을 때 뭐에 적용된다 다시? 두무출 적용해서 난, 능, 뭐로 적는다 시작? 양으로 적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참고해 두면 되겠어요. 여기다 어디다 적어놨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으면 자, 일단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알겠죠? 어렵지 않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정원. 자, 그러면 뭐냐? 이거 봐봐. 가정 있지? 가정이야. 가정 난이 맞을까? 가정 난이 맞을까? 가심 난이 맞을까? 가심 난이 맞을까? 어머니 난이 맞을까? 어머니 난이 맞을까?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맞을까? 앞에 것이 맞을까? 뒤에 것이 맞을까? 한번 골라봐요. 가정 난이라고 적어야 돼? 가정 난이라고 적어야 돼? 가심 난이라고 적어야 돼? 가심 난이라고 적어야 돼? 어머니 난으로 적어야 돼? 어머니 난으로 적어야 돼?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가 우리말이나 외래어인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이렇게 두음법칙을 적용해 적지만 한자어가 왔을 때는 앞에 뭐가 왔을 때는 한자어가 오면 그대로 낳느냐. 이거는 한 몸이야. 이것도 한자어고 이것도 한자어니까 한 단어로 취급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러나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 한자가 왔을 때는 별개어 단어, 두개어 단어로 와서 두음법칙을 적용해 적지만 앞에가 한자가 왔을 때는 한 단어로 취급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난이야, 가정난이야. 가정난이라고 해야 돼. 가정은 한자니까. 그대로 원음대로 적어야 돼. 반면에 가심은 우리말이 아니지. 외래어지. 외래어니까 이걸로 적어야 된다. 어머니도 역시 우리말이죠. 우리말이니까 별줄 이걸로 적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이제 두음법칙. 원래 두음법칙은 말 첫머리 어두초성에 특정 좌음이 오는 걸 꺼리는 것을 두음법칙이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두음법칙. 그러나 말 첫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받침 없는 모음음절이나 니은 받침으로 끝난 말 다음에 한자 렬이나 유리음은 각각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열과 율로 적는다는 것. 앞서 한자 접수사 다음에 뒤에 뭐가 왔을 때 같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 나오면 독립적으로 쓰일 때처럼 두음법칙을 적용해 적는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순 우리말이나 또는 소위 외래어 다음에 한자, 란, 능, 량 있죠. 이게 오면 두 개의 단어로 봐서 두음법칙을 적용해 적겠지만 한자가 왔을 때는 하나의 단어로 취급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두음법칙은 주로 어디에 적용되는 거다? 한자어에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말에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런 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만 이제 주의할 건 여기까지 몇 가지만 줘도 되겠습니까? 줘도 돼요? 좋아요. 예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외와 관련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예외라기보다는 주의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주의. 의존명사. 비록 한자일지라도 의존명사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뭐냐면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의존명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미를 가면 돼요. 면미. 리라고 하죠. 우리가 한자야. 면리. 면양을 주면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 다 두음법칙에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존명사는 두음법칙에 적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대체로 사람 이름 가운데는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같이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냐? 외자 이름인 경우에서 뭐인 경우도 같이 이름이
외자 이름인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할 때도 있고 적용 안 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이런 것들 사용되겠어. 외자 이름 경우. 예를 들어서 신립장군 있어 없어요? 있지. 신립장군일 때 신립이라고 이렇게 적기도 하고 또는 신입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적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 보통 우리가 신립장군이라고 쓰지. 그래. 뭐일 때는 외자 이름일 때. 외자 이름일 때. 알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야,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리바, 실리바 이렇게 할 때 있지만 만약 이름만 부르면 이바, 그러지? 리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근데 두자 이름인 경우. 두자 이름은 반드시 적용해야 돼. 두음법칙.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진 않지. 최윤호라고 하지 않지. 보통 우리가 이름은 부르라는 걸로 하는 거죠. 원래 이름은 부르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름 명자가 한자가 나왔죠. 이름 명자. 이름은 언제 부르는 것? 저녁에 부르는 것. 저녁에는 야 이렇게 얼굴 보고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부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대체적으로 보면 부를 때 초점 맞추는 거야. 부를 때. 그래서 이것은 최윤호가 아니라 보통 부를 때 최윤호. 물론 우리가 출석 부를 때는 성을 댈 수 있겠지만 그냥 보통은 윤호 이렇게 하지 않지. 윤호. 그래서 최윤호. 반드시 두음법칙을 적용시켜야 돼. 정리됐습니까? 또 하나 뭐 할까? 박린호. 그렇게 하자고. 시작. 박인호. 따라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두자 이름인 경우. 알겠죠? 이걸 반드시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이것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세 번째. 자, 첫 음절은 두음법칙이 적용되지만 첫 음절은 두음법칙이 적용되지만 둘째 음절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 알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두음법칙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렇지?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1번. 첫 음절은 두음법칙이 적용되지만 둘째 음절은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적인 두음법칙 조건을 적용하는 그런 예가 있지.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 잘 알아둬요. 늠름하다. 뭐가 다 시작. 원래 한자음이 름인데 첫 음절만 두음법칙 적용. 늠름하다. 이것을 어떻게 적으면 틀린다고요? 자칫 첫 음절과 둘째 음절 같은 계열의 소리 늠름하다로 적으면 안 돼. 소리는 이렇게 나지만 소리 나기 전 이 형성을 써야 돼. 알겠죠? 늠름하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냉랭하다. 냉랭하다로 적어야 되는데 자칫 이것을 냉랭하다로 적으면 틀린다. 알겠지? 냉랭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다. 또 있습니다. 적나라하다. 자, 적나라하다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칫 적나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저 주의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 중에 그대로 고냉지가 맞느냐, 고랭지가 맞느냐. 뭐가 맞을까요? 이거 뒤에 것이 맞아요. 고랭지 채소라고 그래. 고냉지가 아니라 고랭지 그냥 원음대로 적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면 한냉전선이냐, 한랭전선이냐. 뭐가 맞아? 뒤에 것이 맞다.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지금 되겠습니까?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는 첫 음절에서도 두음법칙이 적용되고 둘째 음절에서도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예가 있어. 알겠지? 이때는 뭐냐면 발음을 위해서야. 발음.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 맞춤법은 누굴 위한 것? 보는 사람, 읽는 사람이 이쪽으로 적어줘야 돼. 그래서 다음 같은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들을 세 가지만 기억해 둔다면 우리가 원래 루인데 누루이, 둘째 음들도 누인데 이것을 누루이로 적으면 누루이 이렇게 하지 않지. 같은 계열의 소리가 연급하다면 같은 소리로 적어둔다. 누누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알겠지? 그래서 같은 계열의 소리로 적어주는 것이. 정리됐나요?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유류상종이 아니죠. 같은 계열의 소리 나면 같은 소리로 적어둔다. 그래서 유유상종. 시작.
유유상조를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 연년불망 이렇게 하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한다? 다 같이 연년불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자, 첫 음절은 둘째 음절 관련돼서도 생각을 해둘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연년불망이다. 연년불망이다. 시작. 연년불망. 그 다음에 연년불망.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왕왕 해봅니다. 됐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거 기억해둬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둬요. 이런 말도 있어. 예, 조의할 것 중에 하나가 연년불망은 그리워서 잊지 못한다는 뜻이고 염려불망이라는 말도 있어요. 염려불망. 생각이 계속되어서 잊지 못한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계속 생각나서 잊지 못한다. 염려불망. 그리워서 잊지 못한다. 알겠죠? 이런 것들 기억돼서 한자로 본 다음에 이거거든. 실사자. 실사자에다가 말씀 원자에다가 실사자에다가 마음실. 이게 그리워할 연자야. 그리워할 연자. 이게 원래 한자음이 련이야. 련.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연년불망으로 소리내서 읽는다. 그렇게 보는 거고. 염려불망은 뭐냐? 염려는 생각 염자, 생각 염자. 원래 한자음이 미음이야. 그런데 이때는 첫 음절만 두음법칙이 적용됐지. 둘째 음절은 그대로 원음도 적었지. 이것을 자칫 염려불망을 여면불망. 오히려 이것이 발음이 좀 어렵지.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게 맞아요. 알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 계속해서 표기적인 측면을 강조하려고 좀 써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주의할 것 좀 볼까요? 자, 맞는 것에다 동그라미 하시오. 경노성이냐? 경노성이냐? 경노당이냐? 경노당이냐? 쌍용이냐? 쌍용이냐? 모렴치냐? 몰렴치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회계 연도냐? 회계 연도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남부 여대냐? 남부 여대냐? 자,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맞는 것에. 시험에 잘 나왔던 단어들이야.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준비됐으면 쏴요. 첫 번째 시작.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그래요? 앞에 거. 그렇죠? 경로석입니다. 이거는 경로 플러스 석으로 부석되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재되지 않죠. 우리가 보통 평소 때 노석을 안 쓰지. 이거 노석이야. 안 쓰지?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니까 두음법 적용하지 않고 경로 플러스 석으로 전한다. 다음에 경로당이야. 경로당. 쌍용이야. 자, 이것은 그대로 둘점절 이하에서 그대로 원음대로 적는다. 쌍용. 모렴치야. 몰렴치야. 자, 이때 우리가 몰이 일단 한자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 접두사 쓰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염치 없다 하라니까 한자 접두사 다음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면 독립적으로 쓸 때는 적는다. 그래서 모렴치가 맞습니다. 모렴치, 파렴치는 그대로 원음대로 씁니다. 파렴치한 인간, 모렴치한 인간. 알겠습니까? 모렴치. 자, 회계연도.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두음절식 하나의 단어로 봐. 알겠지? 그러니까 비록 둘점절 이하지만 두음을 조정해 이렇게 적어야 된다. 회계연도. 사자성어는 각각 두음절식 하나의 단어로 봐서 둘점절 이하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줬는다. 됐습니까? 이거 하나도. 다음에 남부여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인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 두음 법칙을 적용. 원래 한점이 여야의 계집 여자로서. 그러나 쓸 때는 이렇게 적어야 돼. 사자성어는 각각 두음절식 하나의 단어로 취급해서 둘점절 이하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됐습니까? 그걸 기억해 둘 거 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음 법칙. 그래서 음운 변동에 대한 두음 법칙이 잘 안 나와. 그러나 표기상으로 볼 때 맞춤법과 연계돼서 두음 법칙이 언급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둔다면 두음 법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복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다음에 활음주 현상 마지막. 지워도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현상 시작? 활음조 현상이다. 자, 이제 활음조 현상 하나만 알면 되겠어요. 활음조는 대충 뭐냐? 활자가 아니라 미끄러질 활자거든. 활자. 삼수별에다가 뼈골자. 삼수별에다 뼈골자 쓰면 활음조가 돼. 그래서 미끄러지는 활자. 여러분들 그 비행기가 미끄러듯이 달려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 하지? 활주로. 미끄러듯이 내려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하지? 활강이라고 하지. 알겠지? 그럴 때 쓰는 활자, 미끄러질 활자가 되겠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발음을 하는데 소리를 내는데 미끄러듯이 발음을 갖다 편하게 하는 현상을 무슨 현상? 활음조 현상. 그래서 발음을 매끄럽게, 부드럽게, 편하게 내고자 하는 현상을 다 같이 활음조 현상. 대체로 활음조 현상은 뭘 활음조 현상이냐? 니은이 대체적으로 니을되는 현상. 다 같이 뭐 다시 얘기하자. 니은이 니을되는 현상. 이해됐나요? 또는 니은이 니은이 그죠? 이응이 니은되는 현상. 됐습니까? 자, 니은이 니을되는 거나 이응이 니은되는 현상을 무슨 현상? 활음조. 그러면 니은이 니을되는 것은 뭐지? 니은이 니을되는 교체지, 교체. 니은이 니을되는 교체지. 그런데 이응이 니은되는 것은 없던 것이 생긴 거지, 의문이. 그래서 첨가. 그래서 활음조 현상은 교체와 첨가가 일어나고 앞서 얘기했던 두음 법칙은 교체와 탈락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야.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죠. 자, 이거죠.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하나 더 있죠. 뭐 하나 더 있는데 니은이나 니을되는 거 해야 되겠네. 하나 더 써놔. 첨가가 일어나. 자, 하나 봅시다. 제주도의 명산이 뭐죠? 제주도 명산. 제주도면 대표는 산. 그렇지. 원래는 한자음이 원래 나야, 나. 한나산이야.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한나산, 한나산. 알겠지? 예? 뭐라 한나산 부인과에서 났어. 나는 그래서 한나산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예? 하나. 자, 그래서 잘하네요. 우리 딸들이 다 한나 산부인과라는 데서 나서 한나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나산. 그게 한나산이 아니지. 이거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어놓아야 되지. 한나산. 이렇게 적어놔서 둘점절 이하의 니은을 니을로 바꿨죠. 어떤 의도성을 갖고 해. 이렇게 적어놔야 읽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나산이 아니라 시작. 한나산. 그래서 이거는 발음할 때 최종적으로 한나산. 유마가 일어나죠.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거 마찬가지죠. 한자 가운데 마양이 있어. 한자가 마양. 근데 마양이라고 자꾸 이걸 뭐라고 하지? 소리상 니은이 첨가인데 마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냐? 마양보다는 마냥이 발음하기 쉽죠? 그것도 활음조 현상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가 지이산이 있어. 원래 한자음으로 이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이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지리산이라고 하죠. 다 이게 활음조 현상이다. 자, 그러면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 주의! 활음조 현상으로서 주의할 단어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더러 시험에 출제된 적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할아버지께서 대노하셨다가 맞을까? 대로 하셨다가 맞을까? 알겠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곤란해. 곤란해가 맞을까? 곤란이 맞을까?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또는 희노애락이 맞을까? 희로애락이 맞을까? 희로애락이 맞을까? 자, 희노애락이다. 그 다음에 희로애락이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얘기해. 그죠? 더러 시험 문제 출제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하나비와 같아서 하라비.
뭐가 맞을까? 하나비냐? 하랍이냐? 이런 것들도 더러 나올 수 있겠죠. 또는 회령이냐? 회령이냐? 라고 하는 걸또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자, 그렇다면 뭐 더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갖고 합시다. 자,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첫 번째 시작. 대노야 대로야? 에? 앞에 거 뒤에 거. 그렇지요. 내가 얘기했잖아. 둘째 문제 이하에 원래 노자가 성낼 노자로서 한자음이 성낼 노자로서 원래 한자음이 노야. 하지만 이렇게 적어놓으면 발음할 때 자꾸 뭐라고 그래? 할아버지께서 대노하셨어. 대노하셨어.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그래서 읽는 사람의 하여금 발음을 편하게, 알겠지? 매끄럽게 발음하게 하려고 뭐 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대로하셨다. 시작. 대로. 할아버지께서 대로하셨다가 맞지? 대노하셨다면 틀리게 된다. 됐습니까? 이 부분 알아도. 다음에 곤란이 아니라 시작. 곤란. 원래 한점이 나냐? 어려울 난자 써가지고 어려울 난자 써서 진흙에 빠져있는 새는 진흙에 빠져있는 새는 혼자 나오기 어렵지? 그래서 어려울 난. 그래서 곤란이 뭘로 된다? 곤란. 이렇게 적어놔야 사람들이 곤란해. 그렇게 하면 곤란해 그러지. 만약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곤란해. 이지? 발음하게 어색하게 되죠. 자, 희노애락이야, 희로애락.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낼 로자가 들어가. 그래서 희노애락이다, 희로애락이다. 희로애락이 맞다는 거. 이해됐죠?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비야, 하라비야. 니은이 니을됐다. 그러나 둘째 음절 이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니은이 니을됐다. 그렇게 말하면 안 틀려. 왜냐? 어차피 받침은 뒤로 넘어가니까. 뭐가 된가에 닿지? 하나비가 니은이 하라비가 됐으니까 니을. 둘째 음절 이하의 니은이 니을됐다. 알겠지? 활음전 상태입니다. 회령이 회령됐다. 마찬가지죠? 니은이 니을됐다. 정리 됐습니까? 무슨 현상 쓰죠? 활음조 현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대로, 2번 진리. 시험문제 됩니다. 3번 곤란, 4번 회령. 다음 중 활음조 현상과 관련이 없는 걸 찾으시오. 활음조 현상과 관련이 없는 것. 1번 대로, 2번 진리, 3번 곤란, 4번 회령. 다음 중 활음조 현상과 관련이 없는 걸 찾으시오. 몇 번일까요? 몇 번? 그렇지. 2번이죠. 2번은 원래가 진리해서 이 진리자. 알겠죠? 진리해서 원래 그 자체가 한자음의 리야. 알겠죠? 이거는 뭐가 나타나는 현상이야? 우리가 진리라고 그래, 진리라고 그래. 진리. 그래서 유마 현상. 시작. 유마. 뒤에 리을이 니은되는 거야. 이게 원래 한자음의 리을인 거지. 알겠지? 근데 이거는 원래 한자음이 리을이 아니었지. 노가 로가 된 거고 난이 이거 되고 명이 니을이 된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답은 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교탈촉점, 음비읍 구대, 그다음에 사두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철현상, 그다음 뭐가 닿지? 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해서 교재 78페이지 몇 페이지? 78페이지에 지난번에 아까 했던 발음에 대한 것들 기억해 두라고 했지? 기억해 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총체적으로 한번 그렇다면 한번 다시 한번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발음. 제가 다 배웠으니까 표준 발음 10개 단어를 쓸 테니까 각각 발음을 적어보시오. 알겠죠? 10개 다 맞춘 사람만 쉬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네? 자, 1번 잘하다요? 각각 발음을 적어봐요. 발음을 적어보시오.
자, 이거만 바람 한번 적어봐요. 10개입니다. 바로! 좀만 더 할까요? 자, 15개만 했습니다. 자, 각각 발음을 적어보시오. 하나 더 하세요. 이식 겹치다. 미안합니다. 자, 20개만 해봐요. 통할 수 있겠습니까? 발음을 적어봐요. 발음을 적어보시오. 발음.
다 적어봤습니까? 자, 한번 적어볼까요? 준비됐으면. 일차적인 것은 서로 상호도가 일어나는데 앞에 비읍에서 뒤에 니을이 니은됐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니을이 일어나면서 앞에 비읍이 미음되는 최종적인 것은 협력. 되죠? 이걸로 해야 돼요. 자, 이거는 금 플러스 요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앞에 금을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금은 요일에 영향을 받아서 즉 요일에 기대어서 금은 쓸 수 있는 말이지. 그래서 그대로 이것을 그냥 넘겨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금요일로 적어요. 금요일이 아니야. 금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다. 마찬가지야. 이것도 함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니까 이 경우도 함열. 저기 전라북도에 가면 함열 다음에 익산이거든. 익산 함열 그러지. 익산 함열 앉았나? 자, 이건 뭐야? 티읕이 이모음 앞에서 부기어마가 일어나기 때문에 겨울치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증이다. 한자가 니을 받친 다음에 뒤에 안 울리면 에서소리 가면 뒷소리가 된소리 된다. 그래서 갈증이라고 해야 돼. 이것도 역시 불세출. 뒷소리가 된소리 된다. 잘하다. 자, 원래 미음이나 미음 다음에 뒤에 안 울림 에서소리 가면 된소리 된다고 했지. 그러나 접사가 붙으면 된소리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기다. 그냥 안기다. 안기다가 아니라 자체 안기다. 그럼 기를 빼면 안다. 알겠지? 근데 안기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굶기다라고 하지 굶기다가 아니야. 자, 용언에 가린 니을 기억 받침일 때 뒤에 뭐가 오게 되면 기억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경우는 뭐 한다고 했지? 이때는 니을을 선택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읽기. 시작. 읽기라고 하지. 읽기가 아니라고 해. 읽기가 아니라 읽기. 자, 이 경우 니을 비읍의 원칙은 뭐라고 했지? 니을을 선택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경우는 설다. 시작. 설다. 섭다가 아니라 시작. 설다야. 설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서럽다의 준말이거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밥이 설다. 시작. 밥이 설다 했지? 그때는 설다야. 설다인데 이 경우는 설다라고 읽어야 돼. 알겠지? 조심해. 밥이 설다라고 할 때는 설다지만 대체로 니을 받침 다음에 뒤에 안들림 에서소리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된소리 나지 않고 에서소리 나요. 이거 있지? 알다야, 알다. 알겠지? 이런 것들을 살다야, 살다. 대체적으로 에서소리 발음 되는데 이 경우는 설다야. 알겠지? 설다. 서럽다의 준말이야. 자, 다음에 들조음절의 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대체로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협의 하기도 하고 의가 이로 발음한다. 그래서 협의 두 가지 맞아. 알겠지? 협의도 맞고 협의도 맞고. 자, 이 경우는 초성이 자음으로 시작되면 어쩔 때 이로 나눈다고 했지. 이. 그래서 이것의 발음은 링큼이라고 해야 돼. 알겠죠? 링크. 자, 이 경우는 대체적으로 뒤가 조사로 쓰일 때, 관형교사 의로 쓰일 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대로 의로 읽기도 하고 예로 읽기도 해. 그래서 이 경우는 지비도 맞고 지배도 맞다. 알겠지? 집에 있다. 집에. 알겠죠? 이렇게 집에. 자, 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대로 발음합니다. 그대로 발음하기 위해서 최고라고 해도 하고 이때 외가 외로 발음돼서 최고라고 할 수도 있죠. 최고. 알겠지? 최고도 맞고 최고. 자, 이 경우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보통 평상시에 뭐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착잡하다 이렇게 하는데 틀려. 착잡이 아니라 착잡이라고 발음해야 된다. 알겠지? 착잡하다. 그래야지 착잡하다면 안 돼. 그래들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이때 앞에가 시옷 받침일 때나 뒤로 넘어갈 때
앞에 있지? 겹받침 가운데 시옷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뒤로 넘어갈 때, 뒤로 넘어갈 때 된 소리. 물론 그뿐만 아니라 뭐요? 그죠? 그래서 값이 시작. 값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겹받침 가운데 시옷을 갖고 있는 말로 뒤로 넘어갈 때 된 소리로 넘어간다. 그래서 값이가 아니라 시작. 값이. 이 경우는 자, 이거는 값도 실질적 의미가 있고 it도 실질적 의미가 있지. 이런 경우는 저런 법칙 적용해. 일단 대표가 되면 값이 됐다가 알겠지? 넘어가야 돼. 이때 쌍시옷은 디귿으로. 안을림과 안을 만났을 때 뒷소리가 된 소리 되지. 그래서 최종적인 소리는 값있다. 시작. 값있다. 알겠지? 값있다라고 해요. 값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 아니지? 그럴 때는 대표마 기출 적용된다. 이때 기억. 그래서 한다. 시작. 부어간. 되겠지? 부어간이라고 해야지. 부어칸 하면 틀려. 알겠지? 부어칸이 아니라 부어간. 자, 이 경우는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말 다음에 뒤에 형식 형태에서 왔지? 그때는 그대로 넘겨야 돼. 그래서 무릎이. 무릎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밥 플러스 을은 그대로 앞에 넘겨야지. 연음돼서 밭을. 밭을이나 밭을 넣으면 틀려야 해. 밭을로 해야 된다. 됐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요. 발음 문제로서 시험 문제도로 출제된 적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두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정리되어 있고 참고 좀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면 되고 뒤에 해설이 잘못돼서 좀 고쳐줍니다. 83쪽에 10번 문제. 83쪽에 10번 문제에 보면 자, 10번에 있어서 답이 4번 돼 있죠? 저 다음 건 맞았는데 해설이 잘못돼서 설날은 좋은 방법은 그대로고 좋은 위치가 바뀌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좋은 위치는 그대로인데 좋은 방법이 달라진 거야. 알겠지? 근데 그 옆에 해설날에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둘 다 변하지 않았다 있지? 틀린 거야.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고 좋은 방법만 달라졌다. 이해됐습니까? 이것은 뭘 외워야 돼? 양치경으로 파파마 비유. 생각나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니은 되는 것. 즉 니은이 니을 되는 것은 일종의 무슨 현상 다 같이? 유음화 현상이지. 이런 유음화 현상에 있어서는 소리 위치는 변하지 않아. 결국 그러나 뭐가 달라진다? 비음이었던 것이 유음됐으니까 소리 내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번 그거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교재 85페이지 잠깐 볼까? 자, 85페이지 보면 18번 문제.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뭐냐 했을 때, 자, 겹받침 나왔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 오게 되면 뒤로 넘기지 그냥 통달기. 통다기가 아니야. 통달기가 맞다. 그 다음에 리을 기억 다음에 용언의 어간이 리을 기억 받친 다음에 기억이 오면 리을을 선택한다고 했지. 그래서 맑고 시작. 맑고라고 해야 된다. 정의됐나요? 답이 그래서 2번이 틀렸던 것이고 활용 역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활용. 그 다음에 끊기다 할 때는 뒤에 히읗과 기억이 축약돼서 끊기다라고 발음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할 수 있었고 19번 하나만 하고 19번 하지 말고 자, 또 다음 24번 문제 86페이지에 24번 문제 하나만 더 풀고 쉬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의 표현의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할 때 맑게 맞죠? 리을 그때 기억나 맑게고 이번에 끝을 틀렸죠? 앞에 끝 다음에 뒤에 이 계열이 오지 않는 이상은 구개모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끝을 그려야 돼. 끝을. 3번에 주의. 자, 둘째 문제는 이로 발음할 수 있다고 했지? 으나 이로 발음할 수 있다. 주의 맞습니다. 4번에 있어서는 니을 비읍의 원칙은 니을이지만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넙죽동바 배운 적이 있죠? 따라서 밥계열, 밥다계열은 비읍을 선택한다라고 했지. 그래서 문제 24번에 답은 몇 번?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 24번. 24번에 답은 몇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2번이라고 했지? 아까 끝을이야 끝을이야? 끝을이 되겠다. 됐죠? 이런 거 발음까지 같이 적용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의문의 변동과 더불어서 또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맞춤법까지 같이 또 표준 발음까지 같이 연기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단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알겠죠? 단어. 쉬었다 합시다.